자, 오늘 6월 23일, 그러니까 이제 한참 지났습니다만, 6월 4일 열린 지방선거 성적표를 놓고 야권 내에서는 지금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내 좀 온건파로 불리는 분들 모여서 회의를 했죠. 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20여 명의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인데요. 오전 10시부터 6.4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도 성향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 이후에 계속 중도 강화론을 강조해왔는데요. 네. 바로 이 전략 덕분에 6.4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선전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대구시장 선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부겸 전 후보가 네. 대구라는 적진에서 무려 43%를 득표한 것, 네. 비록 졌지만 그 갈라치기가 아니라 끌어안기로 보수층의 마음을 얻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그 논의를 했습니다. 자,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로 가야 한다. 누구는 이래서 안 돼, 누구는 저래서 한다가 아니라 누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덧셈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자, 그럼 회의 때 나왔던 한 발언을 확인하겠습니다. 이태규 사무부총장의 발언입니다. 이런 대한 세력에서의 이미지 부재는 사실 그 구민주당의 어떤 누적된 부정적 이미지, 그리고 통합된 새정치연합이 도로민주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도로민주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합당 과정에서 국민께 어떤 그 국민의 관심을 끄는 개혁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저는 주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현재 그 안철수 그 공동대표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태규 사무부총장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면서 안철수 신당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던 인사입니다. 또 윤여준 전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보좌관을 했고요.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연설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이태규 사무부총장은 아주 좀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6.4 지방선거 때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통합을 하지 않았다면 지방선거에서 이런 성적을 낼 수 없었을 거다. 그런데 당에서는 안철수 대표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 안철수에게 요구하기 전에 당이 무엇인가를 안철수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안철수를 띄워줘야 된다.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쓰러져가는 민주당을 안철수 의원이 합류하면서 같이 합당하면서 이렇게 세운 건 맞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를 위해 질타만 하고 지적만 했지, 자,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했던 게 별로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태규 사무부총장은 안철수란 사람의 어떤 통합의 결단에 대해서 좀 재평가를 해달라는 주문이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이 바뀌었는데 왜 이 모임은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민집모란 뜻이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이니까 새 집모가 아니라 민집모네요. 이게 왜냐면요. 지난해 5.4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새 당대표로 김한길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인데요. 이 김한길 대표 선출 이후에 민주당의 중도 성향 의원들이 결성한 모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모임이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이후에 모임 명칭이 바뀌지 않은 거고요. 당시 김한길 대표와 가까웠던 사람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당 지도부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주류에 해당하는 안철수와 김한길 두 공동대표와 관련된 분이 오늘 회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 내 더 강경파, 더 왼쪽에 계신 분들 열흘쯤 전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민주당 내 두 양대 축인데 그때 나왔던 회의 중 발언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얼마나 생각이 다른 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쪽에서 자기 세력 박으려고, 자기 새끼 몇 명 당선시키려고 그래 당 전체의 공천을 막은, 이걸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다음 선거를 갈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선거 결과가 나왔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이건 비판해야 된다. 그렇죠. 뭐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한 비판에 아주 냉정함, 뭐 이럴 데가 없는 비판이 나왔다는 점 저희가 열흘 전에 있었던 그 회의 현장까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자, 어제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 함께 모였잖아요. 거기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재밌는 발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과 꼭 한번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발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전투표제가 과연 우리에게 과연 유리했는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충북 같은 데 보면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58% 똑같이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사전투표에다가 젊은 층도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 얘기도 되어 있지만은 반대로 그 여권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3일 동안을 투표를 하게 만들었다 하는 점도 생각해 볼 때 과연 이게 우리에게 유리했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도 좀 다시 한번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시종 지사가 윤진식 후보와 아주 막판까지 피말리는 접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투표율을 원래 높여서 젊은 층을 많이 참여시키면 새정치민주연합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당의 사실 새정치연합의 입장이 많이 반영돼서 사전투표제가 막상 실시됐는데 정작은 사실 연로하신 분들이 3일 동안 여유 갖고 충분히 다 참여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못 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근데 저걸 보면서 너무 투표제도, 선거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유리한 걸로만 하게 되면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또 제도를 바꾸자고 하고 이런 사실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상당히 저런 부분은 원칙론에 입각해서 신중히 가서 투표권의 확대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장을 했으면 더 계속 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신중한 분인데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두고두고 인용될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요. 선거 시장 연장하자. 젊은 층들 투표하게 더 하자. 이거 왜 막느냐? 민주주의의 적 아니냐라는 말들이 계속 있었는데, 야, 이거 기억해야 될 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